주가는 계속해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10시 반도 채 되지 않았는데 800억 원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역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의 포인트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이제 돌아왔죠. 이제 정상화로 보겠는데요. 제자리로 돌아온 시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의 시장에서 이제 회복된 어떤 첫 주가 되겠고, 아마 이제 정치권에서 벗어난 본연의 시장 모습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경제 지표가 또 새삼스럽게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는 뭐 다 얘기하지만은 느리지만 회복 국면이죠. 이번 주 특히나 또 미뤄왔던 여러 경제 지표들을 다 발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연준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축소를 늦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미국 시장은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놀라운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점은 그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또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들의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주가가 항상 선반영을 하니까,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유럽의 어떤 재정비기, 경기 불안, 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상당 부분 가라앉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중국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역시 지난주 GDP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제 쇼크보다는 제법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 경제 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벤트나 이슈보다는 그동안 미뤄뒀던 경제 지표가 많죠. 그림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정 쪽에 보시면은 뭐 별다른 게 없죠. EU 정상회담 정도가 하나 있고 한산합니다. 한산하고 오른 왼쪽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좀 다글다글하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미뤄뒀다가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 중국 지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중국 9월 컨퍼런스 보드 경제 수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 24일 목요일 정도에 보시면은 HSBC에서 발표되는 10월 PMI 제조업 지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정도가 중요하겠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연동되는 흐름이 아닐까.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더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역시나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2차 환매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2050선 정도의 즈음에서 그런지 환매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 업종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신기록의 행진이죠. 외국인 연속 순매수 기록 37일째 오늘까지 이어진다면은 계속 그렇게 잡힐 것이고요. 기관도 같은 경우도 기록적인 환매 또 32 거래일 연속 잡히고 있습니다. 한 2000 서반 물량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소진이 됐다가 다시 2050 정도를 올라가니까 교두보죠. 2100을 바라보는 교두보가 되겠는데 자, 그 지점에서 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 최장기간의 환매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어떤 시장이 열어졌는가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은 오늘 당연히 전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겠죠. 일부 업종을 빼고 음식료, 운수, 창고 정도 매도가 나오고 되겠고요. 전기전자, 반면에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운수, 장비 등등에서 고르게 역시나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반대죠, 그대로. 자, 기관들은 운수, 장비, 조선 쪽인가요? 자, 전기, 전자, 화학, 유통, 금융 등등에서 일단 환매로 인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 운수 창고 쪽에만 살짝 매수를 하고 있더라. 매수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오전에 기관 쪽은 거의 활기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등등에서 대표주에 대한 매집을 계속하고 있고 기관들 SK이노베이션, OCI 등등에서 보입니다만은 매수량 자체도 상당히 좀 미미한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 큰 변동은 없죠. 외국인의 어떤 그 환매의 어떤 그 대결 구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 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몇몇 업종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추가 급락 시에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진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항상 밀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 외국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쉬운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렸죠. 대표 종목들, 뭐 삼성전자도 좋고요. 급락 나오는 LG화학도 좋고요. 자, 그런 업종에 대한 종목들. 반면에 조심해야 될 쪽은 기관 쪽의 매도, 그러니까 실적 부진주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일부 자문사 공매도 때문에 많이 고생한 측면도 있더란 얘기가 있죠. 어쨌든 분명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환매와 대형주의 시세가 조금 수그러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핵심주만 보유해서 가시는 걸로 하고 1차적으로 역시 대형주 가장 쉬운 종목 쪽에 아직은 지수가 들어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